안녕하세요. 에프킬러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슬램덩크의 주인공 팀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그 멤버는 포인트가드 송태섭, 슈팅가드 정대만, 스몰포워드 서태웅, 그리고 파워포워드 강백호, 센터 최치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플레이 스타일도 딱 자기 포지션에 맞춰 확립되어 있어서 독자들은 당연히 모든 농구팀이 이렇게 밸런스 맞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이상적으로 롤을 분배받을 수 있게 구성되는 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프로팀에서도 뭐 특색에 따라서 뭐 더 큰 선수들로 구성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몰 라인업으로 해서 빅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하나와 나머지는 뭐 윙맨이나 아니면 가드들로 구성돼서 외곽 슛을 노리는 그런 타입의 팀들도 생겨나고 있죠. 이렇게 북산처럼 빅맨 2명 그리고 윙맨 둘, 핸들러 하나, 이런 식으로 딱 밸런스 맞춰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 이제 좀 낡은 그런 타입이 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요즘은 센터도 이제 3점 슛을 비롯해서 외곽 공격이 되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쪽의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싱을 이용하는 전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산팀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북산이라는 팀 자체는 이제 만화에서 묘사되기로는 빠르고 그에 따른 런앤건 전술, 속공 위주로 이제 리바운드 하자마자 계속 뛰어서 상대편을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전술에 강하고, 수비는 상대적으로 뭐 약하다, 그런 언급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능남하고의 전국대회를 앞둔 경기에서 수비는 능남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산 같은 팀의 경우에는 수비가 충분히 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치수가 인사이드를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강백호는 안 들어가는 공을 리바운드 해가지고 따내서 이제 공수 전환을 할 수 있고, 송태섭 같은 경우에는 일선 마크하면서 이제 스틸을 노리기 좋고, 서태웅과 정대만은 1대1에서 쉽사리 뚫리지 않는 수비에 강한 선수들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사실 앞선과 뒷선이 다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강백호 같은 경우에 수비 전술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팀을 만들어 나가면 수비에서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북산을 보면 공격 전술이 진짜 변변한 게 없어 보여요. 수비에서는 해남전에서 뭐 박스 원도 쓰고 트라이앵글 2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뭐 만들었는데, 공격은 진짜 막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많이 의존을 해서 뭐 서태웅에게 아이솔레이션 맡기거나 최치수한테 뭐 포스업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대만이 이제 오프볼 무브로 이제 어떻게 수비수를 떼어내면서 이제 캐치앤슛해서 3점. 거진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 속공에서 뭐 공격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속공에서는 뭐 특별히 전술이 있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뭐 골 밑에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속공은 논으로 치고, 공격 전술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제 여기서 왜 그렇게 단조로워졌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태웅을 보면, 서태웅은 아이솔레이션에 굉장히 강한 선수죠. 1대1 구도로 만든 다음에 제쳐서 넣는다. 여기서 서태웅이
작중에서 이런 공격이 안 통한 상대는 정우성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패스하는 패턴을 섞게 되면서 어떻게 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된 것 뿐이지, 예, 정우성에게는 좀 밀렸죠. 하지만 다른 경기에서 서태웅이 1대1에서 공격이 안 통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윤대엽하고 할 때에도 윤대엽을 막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서태웅의 공격이 실패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죠. 그리고 뭐 해남전에서도 그렇고 능남전에서도 그렇고 3점 슛 한 번씩 보여주는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걸 보면 슈팅 레인지도 길다. 최소한 노마크 3점을 쏠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서태웅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동 들어갔을 때 이제 자기가 공격을 주도하는 입장이 됐을 때 패스 플레이를 안 한다. 뭐 그런 게 있죠. 나중에 이제 산왕전에서 뭐 눈을 뜨긴 하는데 이제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중이 굉장히 적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패스를 잘 안 하는 볼호그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태웅은 올어라운드 합니다. 돌파도 잘하고 마무리도 잘하고 이제 중장거리 슛도 점프슛도 좋고, 공격에 있어서 진짜 맞는 키로 쓸 수 있는 선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격 옵션 정대만입니다. 정대만은 작중에서 주로 3점 슈터로 묘사가 되고 산왕전에서는 이제 극대화가 됐죠. 오프볼 무브로 스크린을 타서 3점 라인으로 빠지면서 패스가 오면은 캐치 앤 샷. 사실 정대만이 이제 경기 중에 3점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묘사하는 것은 정대만은 이제 뭐 3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면 돌파해서 들어가는 게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제 페이크 섞어서 들어가서 이제 피니쉬 하려고 하면서 패스하는 장면도 있었죠. 좀 이따가 이제 그 장면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정대만은 3점을 굉장히 이제 잘 쏘는 선수예요. 그리고 체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건 서태웅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격을 주도해야 되는 두 선수가 체력이 다 이제 약하다는 거는 국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선생님이 그걸 잘 안 하셨어. 자, 심지어 이제 청백전에서는 강백호를 마크하는 센터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고, 하여간 정대만도 어떻게 보면 서태웅 이상으로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드, 포워드, 센터까지, 물론 센터는 피지컬 문제로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땜빵을 할 능력은 있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는 서태웅이나 강백호 같은 그런 강력한 뭐 스피드, 점프력 이런 것은 없다. 정대만이 이제 피지컬적으로 부각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크닉과 3점슛 이런 쪽으로 보게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정대만이 돌파에 들어가면서 산왕의 신현철을 앞에 두고 레이업 하는 척 하면서 이제 패스를 최치수에게 돌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이제 정대만이 3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슛하는 척하면서 패스하는 이런 센스는 갖고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앞에 뛴 선수 신현철은 고교 넘버원 빅맨인데, 예, 이렇게 농락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정대만은 가드로서의 기량도 굉장히 좋다. 포워드로서도 이제 스트레치 포워드로서 3점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좋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최치수입니다. 최치수는 진짜 전통적인 빅맨이죠.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으면서 골밑을 잘 장악하고 리바운드를 따내고 이제 골밑슛과 덩크슛 등등에 있어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추세와는 달리 슈팅 레인지가 굉장히 짧아서
그것이 약점이 되죠. 이제 수비할 때도 슈팅 레인지가 긴 센터를, 그렇죠. 신현철이죠. 신현철을 상대할 때 신현철이 나와서 이제 미들 점퍼 던지고, 그리고 최치수를 끌고 나와서 원온원으로 제껴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현철이 좀 사기 캐릭이긴 한데 최치수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산왕전에서 정대만이 오프볼 무브 할 때 알 수 있지만 최치수가 스크린을 잘 걸어준다. 이것도 덤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치수가 이제 스크린을 잘 걸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슈팅 거리가 짧은 것을 보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슈터에게 스크린을 잘 걸어준다고 하면은 상대편 센터가 최치수의 슛을 막기 위해서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크린을 함으로써 비게 되는 이제 북산의 슈터를 막기 위해서 따라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최치수는 여기까지고, 이제 송태섭입니다. 송태섭은 북산의 포인트 가드로 이제 공격을 이제 조립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볼을 운반해서 상대편 코트까지 가져가는 역할 같은 것을 하고, 속공에서 이제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도 잘 합니다. 예. 나쁜 선수는 아닌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168cm면은 농구 선수로서는 사실 페널티가 너무 큽니다. 스피드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렇게 키가 작으면 수비할 때는, 예, 맨투맨으로 수비할 때 상대편 포인트 가드가 피지컬이 좋으면 굉장히 막기 어렵습니다. 스피드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안 돼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할 때 송태섭은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왕전에서 이명헌이 포스업을 하니까 송태섭이 쩔쩔맵니다. 이정환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니까 송태섭이 전반에 어떻게 했는데 후반에는 이정환 동무대가 돼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공격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송태섭의 문제는 가드인 주제에 슛을 못한다. 점프슛이 없습니다. 송태섭이 점프슛 한 모습 자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보신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송태섭은 중장거리 슛도 안 될 뿐더러 그냥 점프슛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예. 빠르게 이제 드리블에 들어가서 파고드는 그런 슬래셔형 선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 포인트 가드를 1대1로 제껴버릴 수 있는 그 정도 레벨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뭐 김수겸, 이정환, 뭐 이명헌 이 정도 선수면은 좀 제끼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능남하고 할 때 안용수, 백정태 뭐 이런 가드들하고 매치업 됐을 때에도 1대1 대결로 무너뜨리는 이런 묘사는 전혀 없었죠. 만약에 송태섭이 드리블 돌파에 이어서 뭐 피니시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잘 했다면 분명 이제 만화 내에서 그게 묘사가 됐을 겁니다. 안 됐죠. 이제 뭐 능남하고 할 때 윤대엽이 막을 때 이제 거기서 바로 레이업으로 넣은 다음에 속공 찬스 때였죠. 그러면서 윤대엽한테 나 정도는 언제든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멋지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송태섭이 피니쉬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땐 3대1 상황이었고 윤대엽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3명이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막어. 만약에 송태섭이 진짜 뭐 돌파를 잘하고 피니쉬를 잘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산의 뭐 진짜 잘 쓰이는 무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쓰였거든요. 거의 뭐 묘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산왕전에서 이명헌도 송태섭의 돌파를 이제 대비해서 이명헌이 뒤로 쭉 빠져가지고 수비합니다. 그러면서 던져보라고 하지만 못 던집니다. 점프슛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이 강백호입니다. 강백호는 이제 처음에는 거의 공격 수단이 없었죠. 예, 리바운드, 박스아웃에 이은 리바운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공격 전개 자체에 있어서는 사실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실패했을 때 이제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긴 한데,
일단 강백호가 리바운드 잘하는 선수에서 이제 레이업까지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남전 때도 레이업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선수가 됐고, 예, 능남하고 연습 경기 할 때도 레이업 자체는 할 수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레이업하고 덩크슛만 할 수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골밑슛도 해남전 끝나고 배우고,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 이제 미들 점퍼, 미드레인지 점퍼도 특훈을 해가지고 노마크 상태에선 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굉장히 장족이 발전이긴 한데, 그런데 뭐 어차피 북산에서 강백호를 제대로 된 공격 옵션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죠. 골 밑에서 공격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사실 채치수 가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므로 일단 강백호는 이 논의에서 과감하게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서태웅은 돌파 후 마무리까지도 인류이고 슈팅 레인지도 길고 잘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솔레이션 중에 패스를 안 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대만은 이제 오프볼 무브하고 캐치 앤 슛 이쪽으로 치중하는 걸로 작중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올라운더고 개인기로 득점할 수 있는 기량도 있다. 그런데 서태웅이 아이솔레이션으로는 더 적합하니까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장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 아니다. 잘한다. 그런데 양보했을 뿐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3점에 특히 강하고, 채치수는 골밑 득점이 좋습니다. 변덕규가 이제 그 지역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채치수를 상대하면서 저 녀석 같은 득점 센스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데, 채치수는 이제 골밑에서 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슈팅 레인지는 짧고, 거기에 대비돼서 스크린은 잘 선다. 자, 그리고 송태섭은 속공에 특화되어 있는 슬래셔 타입의 선수인데 슈팅 레인지가 극도로 짧아서 뭐 채치수급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패스가 굉장히 특출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포인트 가드지만은 이 커딘 같은 플레이를 묘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태웅이나 정대만 같은 경우에는 BQ도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빠르게 움직이면서 커딘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북산은 그런 전술을 거의 안 씁니다. 능남은 오히려 윤대엽이 포인트 가드라면서 그렇게 커딘을 많이 하죠. 그런 거 보면 송태섭이 이제 게임 조립이라든가 아니면 패스 센스 같은 게 윤대엽하고 비교해서 제법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송태섭 점프 슛 연습은 왜 하지 않았나? 진짜 이것은 궁금합니다. 감독이 시켰어야 됐습니다. 강백호도 특훈을 한 다음에는 미드레인지 슛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태섭은 나름대로 농구 오래 해먹었던 좋은 선수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농구하면서 점프슛을 그렇게까지 연습을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포인트 가드라고 하면서 진짜 뭐 미드레인지 슛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키도 작은데 뭐 진짜 포인트 가드 말고는 다른 포지션을 할 수가 없는 선수가 뭐 패스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돌파를 잘한들 슛이 없으면 상대편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러나서 수비하면 송태섭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점프슛을 연습하지 않았는가? 강백호도 여름에 잠깐 하는 걸로 그만큼 성과를 냈는데 왜 넌 하지 않았나? 안 선생님은 그 여름에 이제 다른 지역 보내가지고 뭐 연습 경기 시키고 이럴 때 송태섭도 강백호와 같이 남겨가지고 같이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치수는 왜 점프슛 연습을 그렇게 안 했는가? 뭐 90년대 만화니까 센터가 이제 중장거리 슛 하는 것은 그다지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채치수가 어떻게든
정말 자유투라인 근처에서라도 그 정도 거리에서라도 점프슛을 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보면 북산은 빠르고 센스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전혀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치수가 바깥까지 나오지 않으면 상대편 빅맨도 골 밑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막 서태웅이나 정대만, 강백호도 마찬가지, 송태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을 파고 들면은 센터가 뭐 상대편 센터가 골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채치수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센터 본연의 그런 연습들도 중요하지만 점프슛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어야 했다. 예, 그런데 송태섭보다는 낫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채치수가 스크린을 걸고, 예, 오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대만이 이제 빠져나가죠. 예. 상대편 이제 마크하는 선수가 최동호인데 이제 채치수의 스크린에 걸려서 정대만은 못 따라가고 정대만이 프리가 됩니다. 송태섭이 패스를 하고 정대만이 슛을 던져서 넣었죠. 북산이 산항과 경기할 때 20점 넘게 차이 나던 것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계속 이렇게 원 패턴으로 가니까 신현철이 정대만을 이제 스위치해서 쫓아갑니다. 최동호가 못 쫓아가니까 채치수가 스크린을 해서, 그러니까 신현철이 자기가 이제 쫓아가니까 송태섭이 정대만에게 주지 않고 채치수에게 줍니다. 채치수는 이제 신현철이 사라진 순간 골대 쪽으로 이제 돌아서 들어갔고, 그리고 공을 받아서 채치수가 덩크를 하고 이제 해남 감독님이 열광을 하죠. 군 리듬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슬램덩크에서 봤을 때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 제일 괜찮은 팀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대만 이렇게 녹초가 되기 전에 시도를 해봤어야 됐던 플레이가 있는데 바로 픽앤롤입니다. 픽앤롤. 자, 2대2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술인데, 예, 투맨 플레이죠. 가드, 핸들러, 그리고 센터, 빅맨. 굳이 센터가 아니어도 되고 굳이 가드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일단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일단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플레이인데, 센터는 이제 골밑 쪽에 있고 가드는 이제 외곽 쪽에 있습니다. 센터가 외곽으로 나오면서 상대편 마크하는 가드를 스크린으로 막고, 가드가 이제 그 스크린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골대 쪽을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마크가 된 상황에서 바로 슛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센터는 이제 그거를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신현철이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스위치를 하면서 가드에게, 우리 편 가드에게 가겠죠. 수비를 하러. 이제 그때 센터가 골밑 쪽으로 가면 가드가 센터에게 패스를 주면서 센터가 바로 골대를 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송태섭과 채치수가 한다고 하면 송태섭이 이제 스크린 타고 혼자서 이제 프리하게 3점 라인에 쓴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대편 입장에서는 던져보라고. 3점. 자, 안 나옵니다. 그럼 채치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봤자 상대편 센터가 그대로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상대편 가드는 채치수에게 스크린 막혔다가 돌아가서 송태섭을 다시 쫓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만약에 근데 송태섭이 아니고 정대만이 핸들러였다. 그러면 이제 3점 라인 밖에서 이제 채치수의 스크린으로 프리가 된 순간 바로 던질 겁니다. 상대편 센터가 안 나오면은 바로 던지면 됩니다. 완전 개꿀. 만약에 센터가 나오면 채치수에게 패스해서 이제 픽앤롤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진짜 채치수하고 정대만 둘이는 정말 픽앤롤에 최적화되어 있는 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대만은 드리블 잘하고 3점 잘 쏘고 패스 센스도 좋고, 채치수는 스크린 잘 쓰고 이제 BQ도 높고 패스 오는 거 잘 받아서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최고의 픽앤롤 콤비가 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감독이 안 시키니까 안 하지. 안 선생님 왜 안 하셨습니까? 예. 왜 안 하셨습니까?
국가대표까지 하신 감독님, 그러니까 북산은 산왕까지 이겨놓고서 지학에게 실신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된 일은 없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송태섭이 이렇게 스크린을 이용해서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서 킥아웃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킥아웃은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주는 패스인데, 채치수의 스크린을 타고 송태섭이 이제 스피드를 살려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정대만과 서태웅이 3점 라인 밖에서 양 사이드에서 있어준다는 가정하에죠. 강백권 리바운드 때문에라도 골밑 쪽에 있고,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상대편 센터가 이제 송태섭이 스피드를 못 따라가서 송태섭이 골대까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상대편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때 서태웅을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송태섭에게 다가오면 송태섭은 서태웅이 프리가 되니까 던져서 슛을 하게 하면 되고, 강백호를 맡고 있는 빅맨이 송태섭에게 다가오면 송태섭은 강백호에게 엘리우 패스를 던져주면 됩니다. 굳이 엘리우 패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강백호가 골대 밑에서만큼은 노마크면은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송태섭이 슈팅이 없기 때문에 상대편 센터가 채치수가 스크린하는 걸 보고 있더라도 안 따라가고 그냥 골대 처박혀 있으면은 끝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송태섭 핸들러면은 이게 그 스크린이 진짜 농구에서 제일 기초 중에 기초 전술인데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 무용지물 된다니까요. 만약 이것도 정대만이 채치수 스크린을 타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피켓롤하고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낼 방법도 생깁니다. 그런데 송태섭은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정대만과 송태섭을 여기서 바꾼다고 하면은 송태섭이 3점 라인 밖에 있어봤자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송태섭을 마크한 선수가 굳이 송태섭을 가까이서 마크할 필요 없이 골대하고 송태섭 사이 그 어딘가 자기 편한 데에 있으면서 인사이드를 수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송태섭이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권준호가 3점까지 쏠 수 있으니까 권준호를 사이드에 세워놓는 게 낫죠. 결국 송태섭이 점프슛이 없다는 것 하나가 이렇게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된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송태섭 어디 있습니까? 저거 아래쪽에 서태웅 옆에 왼쪽에서 2번 밑에 송태섭 듣고 있나? 안 선생님은 왜 송태섭이 2학년까지 간 동안에 슈팅 연습을 그렇게 안 시키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아쉬웠어요. 송태섭과 채치수의 점프슛 부재, 이게 북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술을 쓸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해남이나 능남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F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